이번 영상은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클라렌스 제너 박사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되는 다이오드입니다. 1934년 제너 박사는 전기전원체의 특성 파괴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현상을 최초로 설명하였습니다. PN 접합에서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에서 전자의 터널링으로 인해 큰 전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제너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자의 터널링 동작을 이용하여 만든 다이오드를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왼쪽은 제너 다이오드의 심볼이고 오른쪽은 일반 다이오드의 심볼입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심볼은 일반 다이오드의 심볼과 거의 유사합니다. 캐소드 노드의 직선 부분이 조금 꺾인 것만 다릅니다. 오른쪽은 다이오드의 전류와 전압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에노드 전압이 캐소드 전압보다 높은 영역을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며, 캐소드 전압이 에노드 전압보다 높은 영역을 역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경우 이 역방향 전압의 전류 특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역방향 전압으로 천천히 전압을 상승시켜주면 처음에는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다가 특정한 전압이 되면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류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전압을 제너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너 전압에서 흐르는 최소 전류를 최소 제너 전류라고 하며, 제너 다이오드가 파괴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최대 제너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류 및 전압의 영역을 제너 다이오드의 동작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전압이 아주 적게 변화하더라도 전류의 변화량은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너 다이오드의 동작 영역에서는 저항값이 아주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의 법칙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자인 전압은 아주 작게 변화할 때 분모인 전류의 변화량은 아주 크게 변합니다. 따라서 제너 동작 영역은 저항이 아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 영역 동작에서는 아주 작은 저항을 지닌 전압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압원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압원은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되 공급 전류의 크기는 상관없는 소자입니다. 제너 영역에서는 전압은 거의 변화하지 않으면서 전류는 크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제너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는 전압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너 다이오드가 회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10V 전압원과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R1 저항은 100ohm이고 부하 저항인 RL은 저항값이 0ohm부터 1000ohm까지 바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변화하는 부하 저항에 걸리는 출력 전압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출력 전압은 전압 분배 공식을 이용하여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부하 저항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하 저항이 커짐에 따라서 출력 전압도 서서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하 저항 옆에 제너 다이오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 제너 다이오드는 항상 역방향 전압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너 다이오드의 제너 전압은 5V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출력 전압과 부하 저항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선은 부하 저항만 있는 경우이고 파란색 선은
제너 다이오드가 추가된 경우에 출력 전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하 저항의 값이 0옴과 100옴 사이에는 출력 전압이 5V보다 작습니다. 이때 제너 다이오드는 제너 전압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제너 다이오드의 저항값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하 저항이 100옴이 되면 출력 전압이 5V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전압은 제너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제너 전압입니다. 제너 전압을 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저항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하 저항 값이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도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5V로 일정하게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등가 회로로 변경해서 생각해 볼까요? 5V 전압원이 부하 저항에 연결되어 있으니 출력 전압은 부하 저항과 상관없이 5V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하 저항 변화에 따른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살펴볼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부하 저항 변화에 따른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부하 저항이 100옴이 되기 전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지만 100옴 이상부터는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과 같은 회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정한 전압이 필요한 회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로가 사용하는 전류가 일정한 범위에만 있다면, 다시 말하자면 회로의 저항값이 충분히 큰 값에만 있다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제너 전압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를 정전압 회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회로의 조건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부하 저항은 500옴으로 고정을 해두고 입력 전압이 0V부터 20V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입력 전압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입력 전압이 6V가 될 때까지는 출력 전압이 5V까지 상승하지만 그 이후로는 입력 전압이 더 증가해도 출력 전압은 5V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로는 출력 전압이 제너 전압 이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허용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하 저항 대신 회로에 입력에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너 다이오드는 ESD 혹은 서지와 같은 높은 전압으로부터 회로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입력 신호가 사인파형의 신호입니다. 사인파의 크기는 20V입니다. 왼쪽 회로의 조건에서 출력 파형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출력 전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출력 전압은 전압 분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너 다이오드를 병렬로 달아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선은 제너 다이오드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그림과 같이 플러스 출력 전압은 5V로 제한되고 마이너스 출력 전압은 0V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인파가 플러스 스윙을 하게 될 때에는 제너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압이 잘리게 됩니다. 사인파가 마이너스 스윙을 하게 될 때에는 제너 다이오드는 에노드 전압보다 캐소드 전압이 낮아지게 되어 순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므로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류로 인해서 출력 전압이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제너 전압이 10V라면 플러스 전압은 10V에서 제한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전압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너 전압의 선택으로서 파형을 원하는 만큼 클리핑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왼쪽 회로와 같이 제너 다이오드의 캐소드 단자를 맞대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전압은 순방향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류 전압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점선과 같은 특성은 사라지게 되고 순방향 전압에서도 실선과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두 개의 다이오드로 인해 역방향 특성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을 확인해 볼까요? 이제는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이 모두 5V에서 제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